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 이런 대학살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산가치 시장이 지금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불경기 또는 하락이라기보다는 대학살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을 정점으로 암호화폐는 3조 1천억 달러를 호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인 6월 20일은 암호화폐 자산가치가 8,5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져서 70% 이상이 시장에서 증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다우지수는 지금 3만 선이 붕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락으로 내달리고 있으며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불황이 닥치고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불경기를 체감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모든 물가는 치솟고 있는 전대미문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미국이 이런 몸살을 겪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가들은 더욱더 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할 것이라고 오늘도 NOQ 기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금융관계 기관들은 직원들 해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금 직원 해고를 시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인의 16%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은 더욱더 이러한 불황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택시장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리얼털닷컴의 경제학자인 조지 리튜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0개의 도시에서 올해 상반기에 벌써 18.7%까지 주택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역사가인 콘스탄티노스 스카로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 사태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1.6위원회의 주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역사가의 분석에 의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애국적인 시위 행진을 할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것은 첫째,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므로 기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옥과 같이 싸우라고 하며 즉시 지옥과 같이 잘 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루디 줄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옥과 같이 싸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식 축구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하는 관용어구로 사용되고 또한 루디 줄리안이가 지금 팔순의 노인으로 그분이 담장을 넘고 들어가서 몸싸움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므로 1.6위원회가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나는 배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치적으로 식견이 탁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선전선동을 하였다고 하면 반역으로 걸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1.6위원회가 결국은 민주당에게 해망가는 짓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 역사가는 오늘 웨스턴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여론조사에 따르면 1.6위원회가 실제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많은 중도파 유권자와 온건 좌파들 사이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온건 민주당과 중도 좌파들은 1.6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악의적인 선전을 하면 할수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해코지하기 위하여 만든 이 1.6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초과상권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한 명의 소로스가 후원하고 있는 버지니아주 라우딩 카운티 검사인 부타 비베라즈가 이례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사건을 진행한 것을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죄 판결을 판매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법원과 대중을 고의적으로 오도한 혐의라고 하며 버지니아주 법원에서는 그녀를 형사사건에서 배제한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비베라즈는 버지니아주 법무부 장관인 마이어레스로부터 지역 사회의 안전보다는 범죄자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베라즈의 전임자였던 라우딩 카운티 수뇌법원 판사인 플로메는 비베라즈와 그녀의 사무실 전체를 사건에서 제거하라고 명령을 하고 대신 관할 카운티 변호사 사무실을 기소팀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를 지금 사건에서 배제를 시키고 변호사협회 형사부를 지금 검사 대행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기 일평생에 검사가 형사사건에서 기소에 배제되는 일을 처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검사가 엉터리로 형사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또한 거꾸로 기소 중지함에 따라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시민보다는 범죄자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판사 직권으로 검사를 형사기소 사건에서 배제를 하고 차라리 변호사협회 변호사들로 검사단을 꾸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강도 사건 5건으로 기소가 된 자에 대하여 전과 기록을 말살하고 또한 누락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 형사사건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를 하는 이상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맥 게이츠 의원과 몇몇의 의원들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국세청인 IRS가 3월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 동안에 약 70만 달러에 해당하는 총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소속의 CI, 즉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대가 사용하는 권총에 필요한 총알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IRS에서는 3,000불부터 9만 불 사이에 총알을 사서 비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약 530만 발의 총알 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불과 3개월 만에 70만 불어치의 총알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서 그 용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총기규제법을 간접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지금 IRS뿐만이 아니라 모든 총기 휴대가 가능한 연방정부 산하의 기관들이 총알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이때 총알을 없애버리겠다는 전략인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빈 총 자체는 총알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쇠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총알을 다 사서 없애겠다는 이 전략이 통할지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참 별짓 다 하고 있는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인 마크 브루노비치입니다. 아리조나주 국무장관인 케이티 홉스가 선거 개정법을 시행을 하는 것을 발표를 하지 않고 있자 마크 브루노비치에 대하여 국무부 장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기소를 공화당에서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가 6월 초가 되어 케이티 홉스 아리조나주 국무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한다고 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였으나 오늘 그 법원에서는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기각의 사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간선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KT 홉스에 대한 어떤 재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MP, 즉 Election Management Process라고 하는 선거 진행 소송법을 선거를 앞둔 5개월 시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 라이너가 아리조나주에 문제가 많은 모든 선거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것을 늦추고 있다가 호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적기를 놓치고 있는 마크 브루노비치, 이번 선거에서는 꼭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6월 17일 준틴트 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사인을 하여 2022년 6월 19일부로 준틴트 데이가 정식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이 준틴트 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 날 또는 선언의 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노예로 끌려온 많은 흑인들이 노예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 선언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연방정부 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못하였다가 2021년 6월 19일자로 제1회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미 전역에서 많은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미시시피 나체소에서 많은 흑인 우월주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흑인 우월주의를 외치며 행진을 하였으며 또한 준틴트데이 공휴일을 기념하여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배상금과 흑인 전용의 영토가 필요하며 정치범 석방을 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운동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문에는 우리 모두가 서명을 합시다 하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곳곳처에서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 흑인 우월주의자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에이시안 우월주의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인종별의 우월주의자들을 이용한 정치가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자기들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것이 오늘날 미국의 정치권이 타락한 가장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DOJ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 사무실의 기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의회에서 신청하였으나 기각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조지아주 소속의 하원인 MTJ 의원이 자기 사무실 외벽에 2개의 성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고 사인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인을 민주당 제이크 오첸 크로스 하원 의원의 비서실장을 지낸 적이 있는 팀 하이섬이 수차례에 걸쳐 훼손을 하였던 것입니다. CCTV에서 그의 신원이 확인이 되어 하원 정보위원장인 아담 쉬프트와 의회 경찰서장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체포영장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기각 사유는 의원의 방안에 있는 것은 개인의 소유물로 봐서 처벌을 할 수가 있으나 의원회관 복도에 붙여놓는 것은 공공에 붙여놓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스티커를 붙이거나 또한 여러가지 낙서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체포영장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업계 전반에 걸친 조종사 부족으로 인하여 올가을인 9월 1일부터 미국 내 3개 도시에 대한 취항을 중지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는 뉴욕의 아이슬릭과 이타카 그리고 오하이오주 톨레도시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성명서를 통하여 우리 팀원들이 아이슬릭, 이타카, 톨레도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보살핌과 서비스에 매우 감사하며 취항을 취소하는 9월 7일까지 그간에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의 발표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서는 약 2030년까지 5,000명의 전문 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항공사에 걸쳐서 지금 15,000명의 전문 항공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